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흰 구름도 짜면 비가 된다.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구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하늘 자신조차 심심하고 지루할 것입니다. 하늘은 구름을 통하여 자신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한껏 보여줍니다. 구름 중에서 비를 내리는 구름은 먹구름입니다. 그런데 흰 구름도 짜면 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록 흰 구름일지라도 빨래 짜듯 힘껏 짜면 비를 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가능성이 내포된 말입니다. 저는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을 보면 이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언제 어디에서 알게 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을 안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맞아, 내 인생의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도 짜면 비가 올 수 있을 거야 하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무지개가 뜨기를 바라지 비가 오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뜹니다. 내 인생에 고통의 비가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무지개도 뜨지 않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해 좀처럼 무지개가 뜨지 않는 서울 하늘에도 먼저 소나기라도 내려야 무지개가 뜹니다. 내 인생에도 고통을 참고 견디는 노력이라는 소나기가 쏟아진 후에야 무지개가 뜰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잔뜩 근심 어린 얼굴로 성당에 계신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저는 지금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작심삼일입니다. 새해 세운 계획도 지금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신부는 창고로 가서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소쿠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쿠리를 여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구멍이 숭숭 난 소쿠리에 물을 담아 오라는 말에 여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신부의 말을 따라 우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쿠리에 물이 담길 리 없었습니다. 여인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돌아와 신부에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쿠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소쿠리의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지요. 마음 먹은 대로는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하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일어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삶을 초라하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성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부모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는 일에서부터 젊은 날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부모한테서 분리되지 않으면 신념화된 자기만의 사랑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그 무엇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할 만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만남이라는 행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며
노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먼저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젊기 때문에 먼저 행동한 후에 행동의 과정 속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행동보다 말이 앞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이 앞서면 행동이 뒤따르기 어렵습니다. 실천이라는 행동이 없는 말은 천만 번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괴테는 태초에 빛이 있었다는 성경 말씀에 빗대어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삶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보다 노력이라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감이 먹고 싶다고 감나무 밑에 누워 입을 벌리고 있기보다는 감나무 위로 올라가 감을 따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어릴 때 혹시 홍시가 떨어지나 해서 감나무 밑에 평상을 펴고 누워 본 적이 있습니다. 감이 떨어져도 내 입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 감을 따는 노력을 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신춘문예에 2번 당선되었습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와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첨성대가 당선된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시인이 되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대 후 복학할 등록금이 걱정이었습니다. 경희대 국문학과에 문예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장학금은 1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문단에 등단해야만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자원 입대해 군 생활 내내 시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날 밤 무기고 앞에 보초를 서면서도 시를 썼고 군인 교회의 낡은 매트리스 위에 앉아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신춘문예에 투고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쓴 시가 당선될까? 군대 생활하면서 쓴 시인데 잘 쓰면 얼마나 잘 쓴 것일까? 나보다 더 잘 쓰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하는 생각만 하고 투고하지 않았다면 시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의 오늘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투고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춘문예 당선에 영광이 찾아오고 시인으로서 첫걸음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의 기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노력할 때는 관역을 쫓는 화살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갈 때는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습니다.